질문. 미국, 중국, 일본이 대만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답. 대만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만 본토, 대만 해협, 바시 해협, 미야코 해협 4가지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 일본 역시 같은 이유로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 이 중 대만 본토는 영토 자체, 군사기지, 반도체 공급기지로서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만이 가진 지정학적 장점을 다루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의 이론과 대만 본토의 장점에 집중하겠습니다. 파트 1. 인트로. 왜 대만을 다루나? 최근 뉴스에서 대만 문제 많이 보셨죠? 미중 간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싸우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틀림없이 지정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정학이 유행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지정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지정학이 무엇인지는 잘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지정학이라는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게 대만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왜 대만에 관심이 많은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 대만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대만 문제를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다룰까요? 우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1945년 이후 강대국 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2번째,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는 경우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해상 운송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게 대만은 전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트 2, 지정학. 지리의 정치적 의미와 사례들.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지 않은 지정학은 그럼 뭘까요? 너도 나도 사용하지만 정확한 정의가 없어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두어야 대만 문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이 무엇인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은 지리 정치학의 약어로 지리의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영어로 geopolitics인데 이는 지리를 의미하는 geo와 정치를 의미하는 politics가 합쳐진 것입니다. 지정학의 핵심은 지리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가 사용할 부국 강병책은 해운 체계를 발전시키고 해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양 해군을 구축하고 해외 기지를 건설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19세기 대영 제국과 20세기 중후반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죠. 대륙 국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를 활용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은 슐레펜 계획을 세워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고 그 뒤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야지대가 많은 유럽에서 공격 전략이 먹힌다고 본 것이죠. 2차 대전의 히틀러는 진격전 블리츠크리크를 사용했습니다. 항공기와 전차, 기계와 보병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쏙 빼놓는 공격을 한 것이죠. 지정학적 중요성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 지정학적 중요성은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자국 안보를 확보하고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즉, 땅, 바다, 하천을 이용해서 자국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론 정리를 해봅시다. 지정학이란 지리를 이용해서 자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다루는 이론들입니다. 파트 3.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 대만은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무엇을 얻고 거꾸로 미국은 무엇을 잃게 될까? 만약 대만을 얻거나 뺏기는 것이 각 나라에게 사활적이 된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이를 강탈하거나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대만과 관련된 어떤 점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지 살펴봅시다. 1. 대만 본섬의 중요성. 대만 본섬은 크기가 35,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는 2,3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959만 7천 제곱킬로미터 크기에 14억 명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 대만의 영토나
인구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 본섬을 차지하게 된다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만을 기점으로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바다와 획득할 해양 자원이 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동중국해와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집니다. 게다가 영토 분쟁이 많은 남중국해로의 접근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대만을 이용하면 수심이 낮은 중국 주변 해역에서 미국의 정찰에 걸리지 않고 태평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작전 반경도 넓어집니다. 미국 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만의 중국에 대한 군사기지로서 위협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대만 본섬과 중국 본토는 짧은 곳에선 130km에 불과합니다. 이 거리는 전투기의 공격뿐 아니라 미사일의 공격 사정권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중국 경제 수도라고 하는 상하이까지는 776km에 불과합니다. 대만에서 홍콩까지는 634km입니다. 대만이 사거리 900km짜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대도시는 상하이, 난징, 항저우, 푸저우, 샤먼, 광저우, 홍콩이 있습니다. 본토와의 짧은 거리는 대만이 일명 전갈 전략이라고 부르는 대중국 억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갈 전략 혹은 독침 전략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대만이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 있는 중국이 군사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하이나 산샤댐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셋째, 대만 내 반도체 기업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파운드리 회사 세계 1위인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2.9%입니다. 2위 삼성이 17.3%이니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에는 7.2% 점유율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UMC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미디어텍도 있습니다. 개연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고 이들 기업의 설비와 운영 방법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에게는 기술 발전에 사활적인 반도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이 기술을 순순히 넘겨줄 리는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만 자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대만 불침 항모설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이익을 대표합니다. 즉, 대만의 여러 공항을 이용해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항공모함처럼 격침당할 일도 없습니다. 한편 미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을 연계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꽁꽁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위탁 생산 국가들과의 치포 동맹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키우고 우주로 나가고 싶어도 반도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제가 길어 다음 영상에서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 그리고 미야코 해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